증기촌 명기천을 사랑하시는 상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면역력과 치매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 제일 위험한 것, 불안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 기동성, 말하자면 걸어 다닐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동성에 못지않게 또 불안한 것이 치매입니다.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요, 2025년까지 한국의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일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숫자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치매와 관련해서 관련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매를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이고, 그것이 면역력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결책은, 치매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치매를 일으키는 과정을 현대의학에서 알려준 바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제 뭐 이런저런 일, 시시콜콜한 일까지 해서 어제 하루에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잘 주무시고 나서 어제 시시콜콜한 작은 것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특별히 생각하려고 애쓰지 않는 이상 아마 그것은 그냥 쉽게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사소한 것들은 다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도대체 머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정상적으로 아밀레이드 단백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뇌 시신경에 이런 작은 신호들을 아밀레이드 단백질이 신호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자꾸 일어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아밀레이드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만일 아밀레이드가, 그 단백질이 너무 많아지면 그러면 우리 뇌 쪽의 신경망의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억력을 잃게 되고 치매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밀레이드 단백질은 왜 어떨 때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증폭해서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연세가 드셨던 분들도 건강관리를 잘하면, 아주 건강한 분들은 아밀레이드가 그렇게 과다 분비돼서 신경망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연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이 약한 분들이 이 아밀레이드가 과다 분비되면서 치매 증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치적으로 전체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건강은 무엇입니까? 아마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 건강은, 우리 몸에 건강하다는 것은 소화를 잘 시키는 것, 위 기능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이 소화된 음식물이 소장에 들어와서 영양 흡수를 잘해서 이 영양이 우리 몸에 에너지로 가는 것, 그러니까 기운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피가 깨끗하기만 한 게 아니라 피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에서 연동운동이 잘 돼서 연동운동이 잘 되면 대장에서 유독가스가 올라오는 것이 방지가 되겠죠. 만일 유독가스가 계속 올라가면 간의 손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해독이 안 된 피가 심장으로 가고
그 심장에서 해독이 안 된 피를 전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건강이 어떻게 됩니까? 예, 건강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 쪽으로 해독이 안 된 기운이 없는 피가 머리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산소 부족증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머리 쪽에 순환 장애가 생긴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들이 문제가 생기면 머리 쪽에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이 아밀레이드라는 단백질이 과다 분비되는 것으로 이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밀레이드라는 단백질이 적정 수준으로 분비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피가 건강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환을 잘 시킬 겁니다. 그 조건이 바로 위와 소장과 대장이 건강해져야, 그래서 간이 건강해져야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요. 그러면 이 치매 증상이 발생되면 느끼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물론 치매는 잘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피에 끼린 뒷목이 뻑뻑해질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북등처럼 되고 순환이 안 돼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쪽에 경동맥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뇌에 영양과 산소와 필요한 여러 성분들이 뇌로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뇌 쪽에 혈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에 필요한 뇌의 수많은 1000억 개나 2000억 개 되는 뇌세포에 필요한 성분들을 공급해주는 공급망은 그렇죠. 혈관입니다. 미세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 그 연결 통로인데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미세 모세혈관에 순환 문제가 발생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순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애석하게도요. 뇌과학 연구에는 뇌를 미세 모세혈관을 바라볼 수 있으면 미세한 모세혈관을 MRI로 찍어내서 병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내기만 하면 뇌를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시로 해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국책 사업으로 이미 10여 년 전부터 미세 모세혈관을 찍을 수 있는 MR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하면, 그런 기계를 개발하면 아마 세계적으로 뇌와 관련돼서 아주 파장이 센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요원합니다. 아직은 뭐 개발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개발이 힘들까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병원에 가면 MRI로 뇌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계는 보통 우리 혈관에 보통 0.25mm 혈관을 봅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MRI 기기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0.3인데 조형물을 써서 0.25mm 혈관을 봅니다. 그러면 미세 모세혈관의 직경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머릿속의 미세혈관의 직경은 0.025m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MRI 기가 가우스가 7만 가우스인데 7만 가우스짜리인데 이 혈관을 보려면 14만 가우스의
자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직 개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뇌 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MRI 기기를 찍어도 모세혈관이 고장난 걸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예, 큰 혈관과 중간 혈관은 볼 수 있는데 모세혈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에 문제가 심각해져서 중간 혈관에 돌발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위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의 혈액순환 장애를 잡아내기가 현재의 과학 지식으로는 아직 요원하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직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건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매와 관련해서 예방을 할 수 있습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뇌 쪽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와 소장과 대장과 간이 건강을 회복하면 그러면 건강한 피가 순환이 돼서 뇌 쪽으로 가서 힘 있는 피가 이 0.25mm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놓으면 우리 뇌는 그때부터 건강하게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만일 모세혈관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아마 치매 전 단계로 대부분 순환이 안 되니까 제대로 필요한 것이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수축되는 뇌 위축증의 증상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는 적절한 운동과 또 좋은 음식 그리고 편안한 음악 그리고 좋은 버튼 이런 일상적인 것들에 충실하시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치매 무섭지요. 그렇지만 정면에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대응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머릿속에 흐르는 피가 건강하고 그리고 그 건강한 피가 우리 몸의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최선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